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9, 구미 11도 등 6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현재 대구 북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경북 김천, 안동, 경산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가 계속되고 내일도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등 13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업체는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최근에는 정부나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도 많아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꾼 치과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도 만들어 해마다 매출 가운데 5% 이상을 기술 개발에 투자해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더 정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게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은 경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열쇠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과제 수행 및 인원 충원, 그래서 매출이 증대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로 현재까지 잘 이행해 오고 있고. 기술 연구 개발은 당장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업체들은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 대학이 요즘 부쩍 많이 지원하고 있어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양산됐을 때 시장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걸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과 기술력은 위기 돌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는 학계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열발전 사업에 참가한 유럽 업체가 한 차례 강진 이후 철수해서 유발 지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4월 15일 포항 흥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포항 시민이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3.1의 지진이 일어난 때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하던 시기, 10년 전 독일 란다우에서 지열발전을 하다 지진을 경험한 유럽 업체는 3.1 지진 후 곧바로 철수했다고 포항 시민을 대표한 조사단 자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유럽 B업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알아채고 발을 뺐는데도 정부가 지열발전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2017년 3월에 3.2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 업체가 황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거죠. 특히 물 주입 시 최대 23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데도 포항 지열발전에는 89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했고 2.0 이상 지진 시 컨소시엄인 포스코와 서울대, 포항시에 알려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석연찮습니다. 2.0 이상 일어났을 때는 포항시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가 넥스지오가 제대로 했는지. 물 주입이 단층대를 건드리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정 위치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것은 유발 지진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던 포항 시민은 없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얼마나 신뢰받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구미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자의 증손자이자 같은 재단 중학교 교장 아들에게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보게 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의 H고등학교는 지난달 23일 같은 재단 중학교 3학년인 A군에게 수학, 영어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사전 시험 의혹이 퍼지자 학교 측은 문제를 새로 내기 위해 시험을 10월 27일에서 이달 3일로 미뤘고 A군이 승마대회로 시험을 포기한 상태라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 테스트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교는 해마다 경시대회를 열어 입상자에게 해외 탐방 기회를 주고 입학하면 특설반에 편입시켜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사전 시험이 특혜를 주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는 오늘 오전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불법 운송 행위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측이 파업 중인 택배기사 물량을 빼가거나 배송구역 접수를 막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사용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조를 설립한 CJ 대한통운노조는 올해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전국택배연대 노조 등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내일 오후 1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소환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강 교육감이 홍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